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매주 주말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 한국의 정치를 미국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때로는 미국과 이렇게 연결해서 분석을 해주는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여기는 이제 가을인데 워싱턴도 뭐 가을이 됐죠? 예, 뭐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하고, 네. 완전히 가을 날씨가 이제 뭐 9월이니까 벌써. 네, 워싱턴 가을 참 거기 멋있는데 그저 주변에 쉐난도라든가 이런 그 낙엽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단풍이 단풍, 예. 강변이나 굉장히 아름다운데, 근데 한국 단풍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색깔이 거기가 더 한국 단풍만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고. 그래요? 굉장히 색깔이 단순하죠. 한국처럼 막 울긋불긋한 색깔이 아니고. 그래요? 그 빨간 건 멋있던데 저 쉐난도 가보셨어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네. 한국 단풍이 전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예. 네, 한국은 굉장히 아름답. 다양하잖아요. 네, 색깔이. 한국은 아름답죠. 자, 오늘 단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국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뭐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 대학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한국 대학 문제, 한국 대학에 조국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게 뭐좀 벌써 몇 주째 조국 때문에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네. 지금 일단 뭐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봉규 TV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연령층이 높은 편이 아닌가요? 예, 주로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가 주로 많죠. 40대 이상이 주로 많고 20, 30대도 많이 봅니다만 40대 이상이 좀 더 많죠. 네. 예, 아마 전반적으로 해서 대학생 자녀가 현재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 그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이제 대학생 자녀나 아니면 뭐 조카, 뭐 동생, 나 주변에 현재 대학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한번 그 학생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요즘 또 새학기 개강 시즌이기도 한데요.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서 가을 학기 이제 개설 수강 신청 그 강의 리스트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자기가 신청 안 한 과목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의 그 계획서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인문 사회과학 쪽, 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전공 과목이나 아니면 사회과학 관련된 이제 교양 과목들 강의 계획서들을 한번 쭉 그 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데요. 학교 따라 뭐 좀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마 상당히 놀라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현재 한국 대학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강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대학이 얼마나 좌경화, 좌편향됐는지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조국 같은 아니면 이 조국보다 훨씬 더 좌경화된 이념으로 학생들한테 편향된 시각 주입하고 그런 사고 강요하는 교수들이 인문사회 분야 중심으로 사실상 한국 대학들을 장악했다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전교조가 우리가 문제시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좌파 이념으로 이제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어릴 때 그냥 쏙쏙 그냥 세뇌 교육이 당하잖아요. 대학이 더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뭐 어린 초중고등학생들 물들이는 전교조가 문제지 다 큰 대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중에 좀 뭐 좌빨 좀 있다면 그게 큰 문제겠냐? 다 큰 애들이 뭐 그렇게 쉽게 물들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대학의 좌파 교수들이 초중고등학교 전교조 교사들보다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초중고등학교는 시험 통한 평가라는 게 다 정해진 답이 있는 거잖아요. 객관식 시험 위주로. 그렇지. 객관식이지. 대학에서 이 평가 점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 교수 재량이 훨씬 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골수 좌파인 정치학 교수가 담당 과목에서 뭐 대북 햇볕 정책에 관해 논하라 이런 주관식 문제를 냈는데 어떤 이제 우파 성향 가진 학생이 자기 소신대로 열심히 그 햇볕 정책 비판
했을 경우 이 학생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예, 요즘 학생들 취업난에다가 또 이 학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장학금에 목숨 걸고 그러다 보면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조국 딸 보고도 애들이 더 이제 막 분노하고 하는 건데 굉장히 성적 하나 뭐 예를 들면 B 플러스 받으면은 자기 장학금 때문에 꼭 이번에 이거 뭐 A0 받아야 된다고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그러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옛날에. 네. 뭐 지금도 그렇겠죠. 예. 근데 과연 이 학생들이 좌파 교수한테 맞서서 자기 주장 강하게 펼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냐 거죠. 이런 경우에. 아하. 이 때문에 이제 우파 이념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자기 생각 감추고 분위기 따라가는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아마 정작 학생 부모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학생들이 굳이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래서. 예. 또 거기다가 한참 감수성 예민하고 모든 걸 이제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한 20살 안팎의 학생들. 이 학생들 한마디로 좀 폼나 보이고 시크해 보이고 이런 거 정말 잘 넘어가죠. 그러네. 예. 일례로 실제로 미국 UCLA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업 시간에 항상 공산주의 칭찬하고 미국 자본주의 비난하는 교수한테 한 학생이 답답해가지고 당신 공산주의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수업 시간 중에. 예. 근데 이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공산주의자가 모든 사람을 위하고 불평등 줄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의미한다면 난 공산주의자가 맞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학생들 반응이 어땠을까? 강의실 아주 박수치고 뭐 감동의 물결이었다고 합니다. 감동의 물결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멋있어 보여. 공산주의자가 모든 사람 위하고 불평등 줄이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거라면 난 기꺼이 공산주의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이 감동받은 거죠. 야, 멋있다 이러면서. 이러니까 근데 이런 식의 말장난 좌파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뭐 사람 찾으면서 뭐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순진한 학생들 잘 넘어가고. 이런 환경에서 한국 대학 역시 이념적으로 진작부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미국 대학들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 대학의 영향이요? 예, 극심하게 좌경화된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학위 받는 과정에서 그 영향을 받은 교수들이 한국 대학을 이끌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 같은 사람이죠. 뭐 조국은 뭐 유학 가기 전부터 원래 뭐 그런 성향이 좀 이상하다고 했지만 이제 한 자료를 보면요, 2012년 미국 대학에 조사한 자료인데 자신이 보수라고 한 교수보다 진보라고 평가한 교수가 3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 2005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대학 교수의 72%가 진보, 보수는 1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 결과를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들하고 이 탑클래스 대학들로 좁혀서 보면 진보 대 보수 교수의 비율이 87대 13으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런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것도 학부과정 아닌 박사과정 이수하고 박사학위 논문 써서 통과하려면 사회과학 분야 같은 데서 특히 좌파 미국 교수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특히 이제 정치학 쪽 분야로 좁혀보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도 80% 이상이 이런 좌파 성향 교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던 그런 교수분들이 지금 대부분 연배가 정년 퇴직하는 그런 나이대고 지금 40대, 50대 교수들 중엔 좌파 성향 교수들이 사실 저는 정치학 분야에서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미국 대학 좌경화 문제 다룬 책을 쓴 그 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들이 가장 훌륭하게 평가하는 대통령이 누굴 것 같으신가요, 이 박사님은? 대학 교수들이요? 레이건? 레이건이나 뭐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그거 아니고? 예, 아까 참고로 진보 대 보수 비율이 뭐 8대2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대학 교수들이
제일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중에 한 명이 그 경제 대공황 겪고 2차 대전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루즈벨트인데요. 예. 사실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죠. 경제 공황 겪고 뭐 굉장히 그 리더십이 떨어진다 이런 뭐 예.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그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 학기에 대학이 아닌 아마 자기 동네 햄버거집 알바 자리 구하러 다니게 될 거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미국 대학 현실에서 그런 교수들 영향하에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 돌아가서 교수가 되고 각 대학에서는 또 미국 박사를 일방적으로 선호하다 보니까 네. 이들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네. 실제로 한국 교수신문의 이제 2016년 조사 보면 한국 대학의 정교수 중에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비율이 다른 나라에서 박사 받은 비율에 비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렇죠. 특히 교수들 중에 정치, 경제 등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미국 박사가 한국 박사보다 훨씬 또 많죠. 예. 예, 물론 미국 박사가 무조건 다 좌경화됐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좌파 성향이라 해서 또 학생들 앞에 그걸 꼭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수들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 문제는 조국 같은 성향, 본인의 이념하고 현실 뭐 다 따로 놀고 학문적 내실보다는 이제 겉으로 폼잡기 좋아하는 그런 교수들일수록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0년 미국 조사 결과 보면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는 25%에 그치는데 비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이게 39%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석사 이상 졸업한 미국인들 사이에선 46%, 거의 절반이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즉 대학하고 대학원 거치면서 그게 꼭 교수의 영향이든 뭐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든 분명히 좌파적 성향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인데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학생들 그런 좌파 영향 받지 못하게 한다고 대학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또 이미 좌파들이 대학 장악해서 자기 같은 성향 교수들만 후임으로 채용하는 이런 대학사회 현실을 이 단기간에 바꿀 수가 또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해답을 내려주시죠.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방치해두면 영원히 우리 이제 2세, 3세들은 모두 좌파, 그것도 이제 조국 같은 막 사이비 좌파 영향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갈 위험이 계속 높아질 텐데,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교육 현실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새 학기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지나치게 학생들한테 참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그리고 정치권, 정부, 언론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압력을 넣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부추겨야 될 일인데, 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각 언론사들, 일부 언론사들에서 이제 대학 평가 해가지고 뭐 언론사들에서 대학 순위 같은 거 발표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평가 요소들에 평가할 때 그 요소들 중에 교수들 또는 개설 강의의 그 이념의 편향성 여부를 좀 조사해서 이걸 평가 요소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도록 좀 압력을 넣어야 되고요. 자칫 대학 교육의 자율성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미래 위해서 당연히 극복해야 될 문제고요. 이 미국에서는 이런 그 대학 랭킹 조사하고 이런 거 많이들 하는 그 언론사나 이런 쪽에 우파 단체나 이런 쪽에서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그 공정하게 조사 안 하고 그러면은 뭐 너희들 지원 안 하겠다, 또는 이제 각 대학들 니들 이렇게 너무나 좌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기부금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 뭐 워낙 지금 교수 비율이 그렇긴 하지만 그나마 그렇게라도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전혀 사실 우파 쪽에서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들에다가 보수 우파 교육을 하라고 강요하라는 게 아니죠.
적어도 이념적으로 너무나 기울어진 대학을 최소한 평평하게 만드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건데요. 네. 이게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요즘 20대 친구들 네. 그 윗세대들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로 90년대 IMF 전후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아기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접하면서 컴퓨터로 글을 배운 그런 세대 아닙니까? 네. 이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판단이나 생각을 또 바꾸고 하는 게 아주 빠른 편입니다. 예, 젊으니까 무조건 진보 좌파여야 한다. 한 지금 30대, 40대가 20대 때 그랬던 그런 생각이 별로 없죠, 요즘 20대.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그래서 참 다행인데, 이번에 그 서울대, 고대 등에서 이제 조국 규탄 촛불 집회 하는 거에서도 그런 면이 잘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럴수록 이제 우리 젊은 20대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이들이 바르게 자라다, 이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부모들 세대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관심을 좀 이게 가져야 되겠군요. 아유 저 이런 심각성을 몰랐는데, 오늘 박재영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요 대학 교육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네, 박재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전교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 세뇌당하는 거 요것도 문제인데, 야, 이것도 문제네. 하기야 지금 조국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괴물로 된 데는 그 19, 20, 21살 때 읽은 책, 그리고 그 교수들한테 들었던 얘기, 그때는 그런 게 있어 보였거든요. 뭐 레닌의 뭐 그런 거 혁명 얘기, 그다음에 뭐 칼 막스의 뭐 이런 거 얘기, 그럼 사회주의 이론 들으면 있어 보였거든요. 그거에 심취하니까 그럴 나이거든요. 그런데 대학 교수들이 좌파들이 많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행인 게 대학생들은,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한 10년 해봤습니다만, 그때 학생들하고는 달라요. 이제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좌파가 오라 뭐 진보가 오라 이런 안 하고, 이렇게 조국 딸 같은 거, 조국 문제, 이거 반칙이네? 이렇게 느끼니까, 그전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유시민 같이 꼴값 떨었거든요. 오늘 제가 뽕평에서 어저께 얘기했죠? 어저께 얘기했는데, 꼴값 안 떠는데, 우리 학생들. 강의 계획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나와 있거든요. 첫 주에는 뭐가 가리키고 뭐가 가리키고, 요거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아이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선생한테 듣나, 요것도 관심 가질 필요도 있겠네요. 야, 미국 대학의 80% 이상이 좌파 교수라는 게, 야, 깜짝 놀랐네. 이거 독일은 더 심하거든요. 야, 이런 사람들이 교수가 많구나. 아이고, 참 심각하네요. 이게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네, 고맙습니다.